De ser netamente reparadores, ahora somos constructores. Encomendado, seguí un curso en la República de Corea para entrenarme junto con otros pilotos y poder traer esa aeronave y dar instrucción en la misma. Para poder viajar al país de Corea para ser capacitados. Personalmente uno logra. El punto que mayor le sorprendió es de que al inicio del proyecto la falta de experiencia era notorio, pero pasando el tiempo KT-1P de Perú para el mundo。飞机制造都有哪些黑科技？现在我就带大家去一探究竟。那么这是工作人员在敲打飞机的零件。为什么飞机的零件需要靠人工来敲打呢？这是因为它的每一个部件对平滑程度要求是很高的。 한국은 단순히 전투기를 수출하는 것이 아닌 산업 그 자체를 수출하는 것이다. 지난 3일 한국항공우주산업에 또 하나의 기분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세계 최고의 경전투기로 불리는 FA-50의 페루 수출이 사실상 확정된 것인데요. 지난달 계약 체결이 유력하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온 지 불과 한 달 만에 양국 실무진들이 만나 FA-50 부품 공동 생산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국은 공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FA-50에 사용되는 기계 판금 등 주요 부품들을 공동 생산하기로 했는데요. 이곳에서 생산된 부품들은 페루가 앞으로 도입하게 될 20대의 FA-50 전투기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전투기 도입 이전에 먼저 부품 생산에 관한 협약이 체결된 것은 앞으로 카이가 잠재적 수출국 대상으로 어떠한 판매 전략을 취할지 엿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한국은 기술진의 우수한 역량과 후속 지원 서비스 그리고 생산 기술 이전에 대한 다수의 경험을 바탕으로 완제품 수출과 함께 현지 생산 또는 현지 공장 건설을 적극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타국의 여러 경쟁 기종들을 제치고 카이가 수주를 따낼 수 있는 필승 전략 중 하나가 되고 있죠. 카이는 PBL 사업으로 불리는 성과 기반 군수 지원 사업을 통해 수명 주기간 무기 군수 지원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카이는 현지 기술진들이 겪을 수 있는 기술적 문제점들을 해결해주고 교육시켜주는 과정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첨단 장비들이 필요한데요. 일례로 MSE로 불리는 항공기 생산 시 사용되는 공정 수행용 지원 장비의 경우 폴란드 FA-50 수출 당시 2대가 지원되었고 폴란드 민스크 마조비에스키 기지에는 카이 파견 기술진들 약 80명이 상주하며 폴란드 FA-50 운용 및 조립 그리고 운용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항공기에 대한 설계 개발 기술을 이전해주는 것이 아닌 조립과 생산 그리고 운용과 관련된 기술들을 이전해주는 것으로 해당 국가는 생산에 관한 기반 기술과 시설들을 구축할 수 있고 우리나라는 추가 후속 사업을 통한 금전적인 이득과 경험을 쌓을 수 있게 됩니다. 서로 윈윈인 것이죠. 실제로 페루 역시 이미 지난 2012년 카이의 KT-1 웅비 20대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4대는 한국에서 직도입, 나머지 16대는 페루 현지에서 조립하여 제조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들은 페루의 항공산업 역량을 크게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였죠. 카이 협력 현지 업체로 페루 국방부 산하 국영 항공기업인 세만이 선정되었기에 사실상 전 국민적인 관심을 한몸에 받은 KT-1 웅비였는데요. 당시 페루 군 관계자들은 이 TV를 통해 한국 최초의 순수 독자 기술 개발의 항공기 성능에 극찬을 하였고 특히 한국과 페루에서 진행된 기술진들의 교육은 정말로 특별한 경험이었다라고 회상하기도 했습니다. El KT-1 es una aeronave de Sky, Korea Aerospace Industries. El proyecto es por 20 aeronaves, las 4 primeras fabricadas en Corea y las últimas 16 son fabricadas por nosotros acá en estas instalaciones. Ese primer avión, el número 419, fue como el nacer de un hijo. Tienes unas sensaciones especiales de haber visto desde que era solamente lata, cómo fue poco a poco integrando cada uno de los sistemas. KT-1 es un avión que tiene los mejores sistemas incorporados de los principales fabricantes en el mundo. De ser netamente reparadores, ahora somos constructores. Yo soy Fabián Martínez, piloto e instructor de las aeronaves KT-1P. Yo fui encomendado, seguí un curso en la República de Corea para entrenarme junto con otros pilotos y poder traer esa aeronave y dar instrucción en la misma. Dentro del proceso de selección que realizó la Fuerza Aérea para poder viajar al país de Corea para ser capacitados. Personalmente uno logra sus objetivos que es en la vida como mecánico de aviación, que es llegar a tener una
un intercambio tecnológico. 2014년 El punto que mayor le sorprendió es de que al inicio del proyecto la falta de experiencia era notorio, pero pasando el tiempo, el aprendizaje acelerado y la rápida eficacia que iban tomando velocidad. Aparte, en el ámbito de la transferencia tecnológica, el SEMAN no ha obtenido el objetivo del 100%, sino del 200%. Por ende, si KT1P de Perú para el mundo. 전 세계의 군비 증강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현재 완제품 무기 도입뿐만 아니라 현지 생산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는데요. 사실상 최근 방산 무기 거래는 현지의 공장을 건설하여 일자리 창출 및 기술 역량 증진 그리고 현지 기업 참여 조건이 기본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FA-50이 판매된 폴란드와 말레이시아 그리고 페루까지 모두 현지에서 생산되거나 조립되며 페루는 아예 기계와 판금과 같은 주요 부품을 현지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하였죠.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이 같은 현지화 전략을 카이 측에서 먼저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카이는 폴란드의 생산 공장을 포함해 에머로 센터까지 구축하기로 했는데 이로써 FA-50의 대유럽 진출의 발판이 될 허브로 삼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제안을 먼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모두 카이가 지닌 기술적 역량과 경험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최근 이탈리아는 독일 레오파르트 2A8 125대 도입 계약을 돌연 취소했는데 제조사인 KNDS 측에서 이탈리아 현지 생산에 대한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KNDS는 상세한 이유를 밝히진 않았지만 이미 독프 합작 회사로 설립된 가운데 이탈리아 업체까지 참여하게 된다면 마진을 남기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현지 공장 건설과 같은 경험과 노하우도 매우 부족하여 납기가 늦어질 수도 있고요. 그러나 한국은 가능한데요. 이미 페루에 수출된 KT-1 웅비 때부터 현지에서 생산하여 판매하였는데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지닌 가장 큰 장점은 뛰어난 완제품 성능, 빠르고 확실한 납기 준수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 도입국 입장에서 볼 때는 유연하고 폭넓은 지원이 가장 큰 메리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직접적으로 한 국가의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죠. 이런 측면에서 한국의 T-50 계열 항공기 및 KF-21 수출은 장밋빛 전망이 그려지는 반면 한국의 강력한 라이벌인 중국산 항공기들은 앞으로 수출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바로 이 기술 지원에 대한 부분에서 매우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완제품이야 눈 가리고 판매하면 된다 치지만 생산과 관련된 기술 이전의 경우 이야기가 달라지는데요. 쉽게 말해 중국은 이전해줄 기술력이 없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FA-50 경쟁 기종으로 알려진 JF-17, L-15의 완제품 수출 실적은 보유하고 있지만 그 어느 국가에도 현지 생산 공장을 건설해준 적은 없는데요. 파키스탄에 JF-17 생산 공장이 있지만 이는 파키스탄이 공동 개발국이었기 때문이지 중국이 기술을 이전해주기 위함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중국 CCTV 산하 국영 군사 채널에서는 충격적인 사실이 공개되었죠. 중국이 자랑하는 L-15 경전투기의 개발 공정을 담은 다큐멘터리에서 드러난 중국의 생산 기술력 수준은 참혹했고 도저히 기술 이전을 입 밖으로 꺼내기도 민망한 수준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전투기의 피복제 평탄화 과정을 사람이 직접 망치로 두드리며 하고 있었다는 것인데요. 이를 첨단 공정이랍시고 자랑스럽게 공개한 것이 웃음 포인트입니다. 这里是猎鹰 L-15 高教机的诞生地，不仅如此，可以说这里是中国航空工业的诞生地之一。1954年，新中国的第一架飞机出教5就是在这里飞向蓝天。60多年来，洪都集团专注于教练机的生产和研制，研制出出教6、K8、L-15等一系列明星飞机，被称为中国教练机的摇篮和基地。飞机制造都有哪些黑科技？现在我就带大家去一探究竟。 这里是一个钣金加工车间，整个车间呢，除了机器的轰鸣声，此起彼伏的是敲敲打打的声音。那么这是工作人员在敲打飞机的零件。为什么飞机的零件需要靠人工来敲打呢？这是因为它的每一个部件对平滑程度要求是很高的。您看这样一个部件，它是飞机身上一个常见的整流罩的部件，它的折弯处是非常平滑的，不会出现平直的棱角，这是为了受力均匀，防止折弯处出现裂纹。 我在这里还发现了这样一个细节，工作人员使用的锤子，它是一个木质的材料。那么使用这样的工具呢，也是为了防止零件的表面受损伤。而在所有的飞机零件中，对平滑程度要求最高的是蒙皮。现在我们一起去看一看。 蒙皮也就是飞机的表面，因为它直接接触空气，在接触到空气的作用力之后呢，会将作用力传递到和它相连的机身、机翼和骨架上，因此对蒙皮的要求是非常高的。不仅要求它可塑性强、强度高，还要求它的表面绝对平滑。那么我身后的机器呢，正在进行的就是蒙皮的加工。它通过
这样一个模具将原材料压形成相应的形状，就完成了蒙皮加工的过程。看到这样的模具，就是我们平时所乘坐的民用客机的机身的模具。通过这个模具，就能够生产出一张相应形状部件的蒙皮。而为了实现表面的绝对平滑，之后装在蒙皮身上的铆钉，它的凹凸程度不能超过0.1毫米，比一根头发丝儿还细。你能想象吗？早期的蒙皮它还是布制的，也就是一层纺织材料附在木质或者金属架上，再覆盖一层不透气、不透水的材料来满足飞行需求。现在的蒙皮已经是镁合金、铝合金等材料，高性能的飞机采用钛合金和复合材料。 물론 항공기의 특성상 사람이 직접 수작업해야 하는 부분도 존재하지만 현재 유수의 항공업체들은 일부 과정을 제외하고 80% 이상을 산업 로봇과 기기를 통해 작업을 수행합니다. 사람의 손길이 많이 닿는 곳은 자연스럽게 오차율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항공기는 수십만 개의 부품들이 조립되고 다양한 공기 역학적 요인에 따라 큰 영향을 받기에 매우 일정하고 균일한 공정이 필수적인데요. 그러나 중국은 망치로 두드려 평탄화를 하지 않나, 사람이 글라인더로 자르고 있질 않나, 피복제에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혀있질 않나, 딱 봐도 품질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무려 2010년부터 스마트 팩토리를 건설하여 90% 이상의 공정을 자동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는데요. 중국의 생산 공정을 보다 한국의 생산 공정을 보면 눈이 정화되는 기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대형 원자재를 입고합니다. FMS, 디퍼링, CMM 등 특허 기술로 전 공정 자동화, 오축 가공 기술로 전면과 후면을 깎아줍니다. 3분 간격 스케줄링으로 로봇 가동률 90% 이상 유지. 가공 후 먼지를 자동 세척합니다. 레이저 유도 기술로 사람 없이 운반합니다. 날카로운 모서리를 제거합니다. 모서리 다듬기 공정의 자동화로 작업 시간이 8시간에서 40분으로 단축. 표면 결함 검사 중입니다. 3차원으로 치수, 정밀도 등을 검사. 두께가 맞는지 로봇으로 측정합니다. 완제품을 출하합니다. 특히 영상을 통해 확인된 카이의 A350동의 경우 원자재 입고부터 출하되는 순간까지 100% 모든 공정이 디지털화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유명합니다. 이러한 고도화되어 있는 체계는 수치로 증명되고 있는데 무려 1만 제곱미터 넓이 공장에 작업자는 불과 24명 뿐입니다. 이마저도 3교대로 근무하니 공장에 체류하는 근로자는 총 8명인데요. 과거 항공기 생산 라인의 풍경을 떠올려 본다면 24명에 불과한 작업자의 수가 체감되기 힘들 정도이죠. 특히 A300동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에어버스 A300의 구조물을 작업하는 공장인데 에어버스 주요 협력사 중 완전 자동화 방식을 채택한 곳은 오직 카이의 사천 공장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며 특히 이 자동화 장비 중 80%를 카이가 직접 자체 개발한 것이란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공기술, 운영기술, 자동화기술, 데이터 기술 등이 수반되는 스마트 팩토리는 구축하는 것만으로도 기술 경쟁력과 원가 경쟁력,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대외 신인도까지 끌어올릴 수 있게 되는데요. 누구든 이 공장을 직접 눈으로 보면 바로 계약 체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하는 것에는 실수가 따를 수밖에 없는데 첨단 기계들의 오차율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적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 중국 훈련기들이 현재 FA50에 밀려 판매 실적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 도입국들은 생산 기술 이전을 원하지만 중국의 기술 이전 커리큘럼은 망치 잡는 법, 망치 두드리는 법, 피복제를 사람이 나르는 법 따위일 테니 사실상 이전이 무의미한 것입니다. 한편 카이의 A350동뿐만 아니라 현재 T-50 계열 항공기 그리고 KF-21의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고정입동 역시 수많은 첨단 자동화 시스템들이 구축되어 있는데요. 공정 과정 중 유난히 눈에 띄는 장비는 대형 로봇 드릴링 시스템 LRDS입니다. 쉽게 말해 전투기 동체와 날개에 구멍을 뚫는 로봇이죠. 전투기 제작 과정에선 용접이 사용되지 않는데요. 용접을 하게 되면 고온으로 인해 동체의 형태가 틀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체 변형은 바로 비행 불안정으로 이어지죠. 그런데 망치라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무튼 이에 용접 대신 구멍을 뚫고 볼트와 리벳으로 연결하게 되는데 문제는 사람이 직접 전투기 동체에 구멍을 뚫는 것이 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전투기 한 대를 조립하기 위해 필요한 구멍은 주입과 미익에만 17,000개가 넘습니다. 전투기 전체를 놓고 보면 수십만 개의 구멍을 뚫어야 하는데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 어깨가 갈려나가게 되겠죠. 특히 전투기 주익은 탄소 섬유 시트 80장을 겹쳐 만드는 만큼 한 번에 구멍을 뚫는 것이 불가능한데 구멍 하나를 사람이 뚫는다면 3번에 거쳐 10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구멍 하나에 말이죠. 그러나 LRDS를 이용하면 사람이 뚫을 때보다 시간이 84% 이상 단축되는데요. 특히 카이에서 도입한 국산 LRDS의 경우 구멍 위치를 표시하는 장비와 구멍을 뚫는 장비가 통합돼 더 효율적이며 단 1%의 오차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미국 다음으로 세계 두 번째로 도입한 파스, 즉 동체 자동 결합 시스템 역시 카이가 자랑하는 첨단 기술 중 하나인데요. 기수와 중앙 동체, 후방 동체 등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 주요 기체 구조물을 휘어짐이 없이 설계도대로 맞춰주는 자동 정렬 시스템입니다. TU-10에 처음 도입한 것을 시작으로 더욱 개량시켜 KF-21 조립에도 투입되었죠. 가상의 3차원 공간에 좌표를 설정한 뒤 레이저 트래커를 이용하여 전방, 중앙, 후방의 포인트에 동체가 정확히 결합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가 수행하는 작업인 만큼 오차율은 1000분의 1인치 이하이죠. 이처럼 한국은 단 1000분의 1인치 오차율도 없애기 위해 첨단 기술들을 접목시키고 있는 와중에 중국은 망치로 뚝갑해서 항공기를 만들고 있으니 날고 있는 것이 기적 그 자체입니다. 문제는 앞으로 중국산 전투기의 판매는 매우 어려워질 것이란 것이죠. 전해줄 기술도 없거니와 망치로 망친 전투기 누가 사겠습니까? 오늘의 한 줄 평. 중국산 전투기가 방수 안 되는 이유가 있었다. 平常洗车时拿那个水咔一冲，不行。对，如果水渗到这个蒙皮里面，下面都是基件，都是这个金属的，容易生锈。 이생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